전국의 집값은 약보합세인데 서울만 매매가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전국의 매매가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0.04%인데 반면에 서울은 3.39%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지난 2월 말부터 25주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방은 마이너스 1.30으로 돼 있어서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서울도 전체가 오른 게 아닙니다. 그 상위 입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양극화가 이제 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매매가가 7,700만 원대. 그 다음에 강남구가 2호소 7,500만 원대인데 또 그런가 하면 또 노도광이나 금강구 같은 데서는 뭐 2,500만 원대, 뭐 2,200만 원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또 이 양극화 형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특정한 지역 몇 개에서만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또 또한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급을 초양극화 장세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이 중량구 중화동에 그 모아타운이 들어서는데 뭐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시공사도 선적이 돼 있고 가구 수도 뭐 2,800가구가 대단위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사장님이 보시는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나름대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대한민국에는 재개발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 양천구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이 7월 7동 1구역 같은 데는 이제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구역에는 신석통합기획 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월 1동에는 모아타운, 또 신정 3동 4구역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이게 서울에만 있는 이런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가 하면 또 신정 4동에는 역세권 도시정병 재개발로 이제 이게 그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목동 역세권에는 또 3080이라는 또 도심복합 공공주택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칭 뭐 재개발 전문가라는 저도 이게 진짜 이 하나하나 어떤 걸 세워나가는 데는 부단하게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모아타운에 대한 또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모아타운에 대한 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지난 정부 때 그 대책을 한번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일 날 이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대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계속 규제, 억제책을 쓰다가 계속 집값이 올라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이제 5, 6 대책이었습니다. 이게 공공재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저층 주거지 이런 데에 이거 종상에 해줘가지고 거기에 늘어난 용적률에 이제 뭐 반은 임대 주택으로 빼고 반은 이제 이쪽 조합원한테 줘서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이제 의도로다 국토부에서 지적을 했었죠. 이 공공재개발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공재개발도 이쪽에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 하나하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원주민들이 이게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100% 재입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내가 들어가 살래도 못 사는 그러한 그 이 은퇴 세대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투기 방지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토지거래 허가를 묵다 보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 실입주자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썩비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뭐 30대 이게 한창 경제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주차도 안 되는데 살기도 힘든 거고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이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개발도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사실 뭐 몇 개 진행이 되질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5, 6 대책에 이어서 나온 게 이제 5, 2, 6 대책이 나왔죠. 5, 6 대책이 뭐냐면 공공기획 재개발이죠. 공공기획 재건축. 이러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이게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구역 지정까지 보통 5년여 걸리는데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3년을 줄여서 2년 만에 해주겠다라는 데 그런 거죠. 그래서 구역까지 이제 그런 요지인데 또 이 역시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게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또 임차인이 있으면 또 허가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도 사실 문제가 좀 됐죠.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 손바꿈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격이 오르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팔고 나오고 능력 있는 30대, 40대들이 들어가서 투자해 놓으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바로바로 동의도 나오는데, 이 역시 또 이 원주민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호응을 못 받는 거죠. 이 역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나온 게 이제 21년도 들어서 이사 대책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바로 2월 5일 그 다음 날서부터 빌라를 사면은 현금 청산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건 무슨 당하냐라는 이제 그런 또 이 국민적 저항이 세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상임위 통과한 날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이 이후에 사게 되면 이 현금 청산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 아직까지 이게 21년도 6월 29일은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24년도에 내가 그쪽 지역에 가서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아무런 대책이나 구역 지정도 없었는데 거기가 떡하니 도심복합 공공주택 지정이 됐다. 그럼 나는 현금 청산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도심복합 공공주택도 사실 그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게 이제 모아타운이죠.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모아서 하나의 타운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말장난도 같은 거잖아요, 이게 526 대책에 나온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그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소정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가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주택 정비 사업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이 모아타운을 지정할 때는 역세권이 됐던 이런 가로의 상업지역이 됐던 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씩의 이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역세권이라든가 이쪽 가로에는 이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다시 이걸 가지고 같이 재개발한다는 거는 힘든 얘기죠. 그런데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규모 재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아파트가 또 200세대 미만인 또 소규모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서 이렇게 서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게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또 모아주택이라는 가로주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또 10,000제곱미터, 또 20,000제곱미터, 최대가 20,0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한꺼번에 2,800세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한 4,50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모아서 거기 한 400세대, 500세대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해서 2,800세대이지 그게 혼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라는 거, 이것도 이게 같이 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역별로 내줍니다. 이게 구역별로. 그래서 주로 이제 지정되는 곳이 이제 그런 역세권이나 이제 이런 상가 전면도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면 또 배치도 있는 게, 그렇지만 재개발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주체는 가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모아주택이라는 것도 보면 또 가로주택 정비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같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내고, 같이 또 이렇게 또 공원 지상에 같이 이제 이렇게 주차장도 없이 이렇게 내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모아타운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또 그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뉴타운이 됐던 제거에 되면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하라. 그런데 모아타운은 이런 이 그림을 그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동의를 80%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때 나온 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서 이제 되는데, 장점이 뭐냐?
조합 설립이 그러니까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제 생략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 다 동의율만 80%,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소유자 2분의 1 이상만 이제 이게 되면은 충족하면 바로 이제 조합 설립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업 시의 인가가 또 관리 처분까지 전부 다 또 이거를 같이 포함해 줍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없고 바로 또 이주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주비를 받아서 또 가서 다른 데 가면은 또 집을 사게 되면 또 양도세법상 또 이 대체주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까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중간에 또 한번 또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305동 중간층인데 이 전세가 6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전세값이 굉장히 상승될 지역인데, 자, 뭐 세대당 주차세대도 좋고 또 18층 중 주층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뭐 25만원부터지만은 이거는 본인들 쓰시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만원대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제 뭐 20만원, 30만원 나오지만, 또 이렇게 단촐한 식구기 살 때는 10만원대, 2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입주 협의도 가능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